여러분 스웨덴이 깽단 문제에 있어서 경찰로 도저히 안 되겠다. 군대 풀자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스웨덴은 복지천국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기가 지지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정치권에서 뭐 얘기 나온 것도 아니라 여기서 되게 재밌는 그 발단이 된 게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어쩌니 경제 성장률이 어쩌니 이자율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어쩌니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데가 중앙은행 총재인데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가 깽단 폭력 때문에 스웨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작년에 했었단 말이에요. 2012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군대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걸 군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군대가 진짜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반대들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결정을 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깽단을 토벌하고 이랬었다는 뉴스들이 안 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스웨덴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가 투입되냐 마냐를 보고 그러고 이제 반대를 하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총질 나고 지랄이 나니까 이제 슬슬 군대가 진압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깽단도 나이 먹은 사람들 깽단이야. 청소년 깽단이에요. 평화의 나라 스웨덴이 범죄 천국으로 청소년 깽단에 북유럽이 몸살 이렇게 되는데 그 청소년 또래 집단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래 집단, 준거 집단, 제2의 그 성징기. 여러분 성징기가 얼마나 웃기냐면 사춘기가 오면 사춘기라는 게 기본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사춘기는 여러분 이거 거의 우리도 동물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게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사자무리에서 특히 수컷들이 심해요. 수컷들이 심해. 왜냐면 수컷들은 여기서 떨어져서 독립해서 지가 짝짓기라고 다시 자기 영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수컷들의 특징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싫어져. 이거 엄마 아빠가 싫어지는 건 여러분 호르몬이야. 호르몬 장난이라고. 그 진화 생물 진화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너도 이제 네 새끼를 까고 네 가정을 이룰 때가 됐다. 독립의지라는 게 여러분 독립의지가 생기려면 엄마 아빠가 너무 좋고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면은 그게 독립의지가 생겨요. 그냥 엄마 아빠가 싫은 거고 나는 엄마 아빠가 주는 거 싫고 나는 내가 내 자체로 내 영역을 가질 거야. 이런 게 돼서 그냥 방콕 쳐닫고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음악을 틀어대던 사춘기 특유의 냄새를 풍풍 풍기던 그러면서 여기는 내 영역이야. 그러면서 뭐 각종 취미 활동을 하던 브로마이드를 붙이던 뭐 야동을 보면서 뭔지랄을 하던 아무튼 거기서부터 이제 지랄 연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청소년 갱단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아빠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규모 이민을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스웨덴이 대규모 이민을 수용을 했는데 그 이민을 수용을 한 그 사람들이 애들을 낳는데 그 애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됐는데 엄마 아빠로부터의 엄청나게 강력한 반발 앤드 세상에 대한 반발 이런 걸 가지고 지들 또래 집단 자기랑 비슷한 피부색 종교적 배경 이런 거를 가진 지네들 중거 집단 또래 집단들이 모인 다음에 세상에 우리가 할 줄은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 가닥은 해야지 얘들아. 그러면서 깽단을 만드는 거야. 깽단을 만들고 마약 거래야. 그리고 얘네들한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요. 어른들은 몰라요. 옛날부터도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있었지만 영화 제목이기도 했나요?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른다고요. 이 핸드폰 세상을. 여기서 애들이 자기들만의 커뮤니티와 이런 걸 만들더니 일명 MG 조폭을 하고 특히 마약 거래가 되게 크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심지어 여러분
총까지 구하죠. 총까지 구하죠. 비트코인 결제하죠. 비트코인 결제하고 그거를 이제 그 돈 세탁 금융당국의 그거 세제로부터 벗어난 그것까지 하죠. 그러더니 청소년 깽단 만만히 봤는데 얘네들이 사회를 장악하고 잡아먹고 매춘 사업 이런 것까지 난리를 피는 거죠. 이렇게 되니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스웨덴이 박살이 났냐? 유럽의 최고로 치안이 안정적인 나라였는데요. 그랬는데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됐습니다. 참네. 여러분 이게 딱 이렇게 되는데 걸린 시간 20년이 안 되고 15년 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15년 만에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이거는 제 관점이에요. 청소년들이 15년 만에 왜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됐냐. 그때 어린 애들, 온 애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애들까지 해서 얘네들이 딱 15년이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부모 싫어요, 세상 싫어요 하면서 깽단을 만드는 시간이 딱 15년. 정확히 나오는 거죠. 이민정책 15년에 나라가 16만 5천 명을 시리아, 이라크로부터 받아들여서 중동 난민, 그리고 또 16만 5천 명의 자녀들이 그대로 범죄 조직화되면서 나라가 마탱이가 가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인종에 대한 무슬림 혐오, 무슬림 공포, 그리고 반인륜적인 얘기를 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을 유럽 사회에서 스웨덴 같은 사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인도주의적 국가고 문명 국가고 저런 식의 유재일 같이 뭐 난민을 반대한다네, 그들이 범죄화가 된다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거는 그구나 하는 짓이야 라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극우라고, 저런 얘기 유재일 같은 얘기는 극우 얘기예요 라고 하는 인간들은 길거리에서 맞아주기 딱 좋은 상황이지. 네가 눈깔이 있으면 이 상황을 봐, 이 새끼들아, 니네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되게 이걸 지금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냥 여러분 보통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기냐? 이 깽단에 유입된 무기가 어떤 무기냐? 유고 내전을 했었죠. 유고가 2018년 기사입니다, 여러분. 유고 내전 때의 무기가 유입되고 난민 범죄 이렇게 돼서 9월 총선 쟁점될 때 2018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얘네들한테 깽단에 풀린 무기가 군대에서 쓰던, 동유럽 내전을 하다가 전쟁 끝나고 보스니아 이쪽에서 내전 정리되고 군인들 줄이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군부대 줄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무기고 같은 데서도 거기 또 그러면 그 무기 탄약 관리하던 사람들이 부패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개꼴이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총 몇 자루 빼돌리고 탄약 얼마를 빼돌리고 수류탄 빼돌려도 모르겠지? 몰라. 진짜 몰라. 나라가 정부도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거 빼돌려서 암시장에 내놓고 파는 거야. 애들이 그걸 사가는 애들이 여러분 달러 뭉치기 구하고 암호화폐 구하고, 그게 지금 현재 풍경이에요. 그래서 저때 2018년이나 이런 거에서 이게 진짜 그 군대 무기들이 밀매되네 갸우뚱하고 있었던 게 이게 점점 시간이 돼서 제대로 대처 못했더니 2024년에 그러니까 이슬람 계열 청소년 깽단들이 군대 무기를 가지고 그 화력을 가지고 깽단 짓을 하고 있어서 경찰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군대로 깽단을 진압하는 일이 뭐 멕시코 얘기도 아니고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 스웨덴에서 벌어지고 있고,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이자율이고 뭐고 이런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 우리나라의 미래를 다 갉아먹는 건 깽단이야 라는 발표를 중앙은행 총재가 하고, 그 다음에 경찰도 못 해먹겠어요 그러면서 군대가 진압하는 스태까지 왔다. 우리는 이런 국제적 갈등으로부터 멀리 있지만 앞으로 중국이 마탱이가 가든 북한이 마탱이가 가든 우리 주변에서도 대량 난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참고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습니다.